국민의힘이 지금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인 4시 반쯤이면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4명의 당대표 후보 중 과반 득표자가 나와서 1차에서 끝날지 아니면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용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일산 킨텍스 국민의힘 전당대회 현장 연결해 봤는데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4명의 후보가 지난 한 달 동안 그야말로 치열하게 당권 경쟁을 벌였는데 이 초반에는 배신자 공방을 시작으로 해서 막판 공소 취소 부탁 폭로까지 후보자 간 비방과 폭로가 이어지면서 지도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자폭전대다, 분당대회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먼저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희 의원님. 자폭대회, 분당대회라는 표현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경선은 당대표 될 사람에 대한 모든 가장 중요한 요소에 관한 검증이 필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사건은 무대 위에 올려서 철저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동훈이냐 아니냐 그런 데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고 네. 보고 1차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결선으로 가느냐 초반에 전당대회를 휩쓸었던 이 한동훈 대세론, 어대한 이런 것들이 한동훈 후보의 몇 가지 중요한 실수만 없었더라면 그대로 이어져서 1차에서 한동훈 대표가 탄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김건희 여사 문자에 관한 어떤 설명과 그것에 대한 어떤 한동훈 위원장의 태도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을 받아들여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야당의 탄핵 교두보 공세에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논란 막바지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나경원 의원 이 사건 패스트 트랙 문제와 관련된 네.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논란 이런 걸로 인해서 한동훈 후보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한동훈이냐 아니냐 이것이 이제 결판 날 것이 이제 한두 시간 후로 다가왔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약 1시간쯤 뒤인 4시 반이면 결과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갈 것이냐가 좀 결론이 날 것인데 김창용 교수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여당 전당대회 영광은 멀고 이 상처는 깊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우선 이 여당 전당대회에서 공소거래, 댓글팀 이런 내부 폭로로 이어져서 이건 앞으로 공수처에 고발됐기 때문에 내분의 불씨로 남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친윤이 한동훈 대세를 막지 못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레임덕이 향후에 가속화되지 않을까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이 앞으로 당정 갈등에 또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 3명이 사실상 정치 초년생으로 볼 수 있는 외부 인사에 힘을 쓰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유력한 국민의힘 후보 3명이 1명을 상대하지 못하는 말하자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람을 키우지 못하고 늘 외부에서 사람을 수려해 와야 되는 그런 집권당의 허약한 모습 이런 것들이 전당대회 전반적으로 노출됐다 이렇게 봅니다. 네, 두 분께 이번 전당대회 과정 전반적인 총평을 좀 들어봤고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전당대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했었는데 올해 전당대회에서도 역시 축사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 참석한 의미는 뭐라고 보시는지 또 축사에는 어떤 내용이 좀 담길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대통령은 1호 당원이죠. 그리고 대통령에게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는 꼭 참석하고 싶은 참석해야만 되는 그런 정치적인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네. 우선 첫째는 전당대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 많은 당원들의 박수와 환호와
응원과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 선거 기간에 시장이라든가 여러 유세 현장에서 받았던 엄청난 지지와 환호 이런 것들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면서 일종의 기를 받는 그런 이벤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에게는 대단히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이벤트다.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현재 야당의 극렬한 특검과 탄핵 무슨 청문회 이런 공세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실 막아줄 어떤 이 전이되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거든요. 순망치 아니라고 만약에 국민의힘의 전선이 무너지게 되면 용산 대통령실은 이 이빨이 시릴 정도로 떨리게 됩니다.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전당대회에 참석을 해서 무조건 어쨌거나 어떤 이 당정 간의 단합과 이 화합 그리고 일체감 그리고 야당의 극렬한 탄핵과 특검 공세에 맞서서 이 단결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당에 전달해 줄 필요가 대단히 중요하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누가 되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되든 안 되든 아니면 다른 후보가 되든 당정 관계는 무조건 봉합을 하고 잘 가지고 갈 이 불가피성밖에 없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아무래도 전당대회에 참석하면 좀 기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또 축사를 하게 된다면 단결을 좀 강조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김창룡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저도 동의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 아니어서 정치적 기반이 약합니다. 그리고 국정 지지율도 약하기 때문에 이 여당의 든든한 이 지지,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면 최상병 특검이 바로 현안으로 다가오고 재결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여당의 지지와 방어, 표단속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더욱 어떻게 보면 단합을 강조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검찰의 이 초법적인 이 김건희 여사 출장 수사 문제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도 여론이 나빠지는 데 있어서 여당이 방어적인 역할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윤 대통령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당으로부터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당대회 꼭 참석해서 아주 뜨거운 그런 축사를 하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앞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나 오늘 전당대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1차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와서 오늘 새로운 당대표가 선출될 것인지 아니면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오는 28일에 1위 득표자,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해서 결선 투표가 진행될지 여부일 것입니다. 김준희 의원님께서는 오늘 끝날 것이냐 아니면 28일에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한 두세 가지의 실수만 네. 없었다면 1차에서 과반수 득표를 해서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투표율이 지난번 김기현 대표 전당대회 때보다 7%포인트나 떨어졌어요. 네. 대개 전당대회 투표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돌풍이 불 때, 새로운 사람에 대한 기대감의 돌풍과 신풍이 불 때, 그 투표율은 매우 치솟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아주 뜨거워지는 거죠. 태풍처럼. 그런데 이상하게 이 투표율이 7%포인트나 떨어진 것은 어떤 그런 돌풍이 초반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 태풍 개미가 이 경로를 바꾸는 것처럼.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일단은 불리한 어떤 이 현상이 아닌가. 그래서 1차에서 과반수로 통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경선 초반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네. 뭐 1시간 후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변화는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말씀하신 변화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만 막판에 나온 공소 취소 부탁 폭로
이것이 당심이 흔들리는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말씀하신 그 사건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시 완전히 몸을 던지면서 여성의 연약한 몸으로 이 남성 의원들과 같이 복도에 드러누워서 결사적인 투쟁을 하면서 악법을 막아야 되겠다라는 단결된 모습을 보였던 이 웰빙 정당이라는 비판을 받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기억에 남을 만한 투쟁의 역사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문제를 상당히 왜곡을 해서 폭로를 했고 끝까지 나경원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차원의 청탁이었다는 식으로 몰고 가서 상당히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치사한 여성으로 만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사건에 관해서 나중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사과를 하고 네. 주워 담으려고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당원들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에 관해서 애정이 느껴지지 않게 얘기를 했느냐. 그런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에 관해서도 전혀 애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의리나 이런 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을 불어일으키는 분위기로 그 문제를 얘기한 것이라든가 최상병 특검을 받은 문제라든가 이런 3대 사건이 없었다면 쉽게 될 수 있었는데 3대 사건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당원들 사이에서 퀘션 마크가 생겼다. 그것이 이제 1차 투표의 투표수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김창룡 교수님께서는 오늘 과연 끝날 것이냐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갈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 조금 전 김진희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공소 취소 부탁 폭로 이것이 당심에 영향을 어느 정도나 미쳤을 것이냐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사실 이 투표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곧 조직표가 힘을 발휘한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막판에 조직표가 상당히 힘을 발휘하게 되면 오늘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변수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했는데 방금 얘기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이 한동훈 이 후보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나경원 후보가 개인적인 부탁을 했다. 그걸 예라고 6번이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건 당 전체라기보다는 나경원 개인 후보의 이 공소를 취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정확한 수사를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떻든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경원 개인의 부탁이었는지 당 전체 차원에서의 부탁이었는지에 따라 전혀 받아들이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대세라는 이것을 막을 만한 그런 큰 변수는 됐느냐 한 번 정도 고민해 볼 그런 여지는 있었지만 이걸 대세를 흔들 만한 변수는 되기 힘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가 과연 과반 득표를 해서 당대표로 선출될 것이냐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어제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 재판에 연루된 전현직 의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원희룡, 윤상현 후보도 참석을 했는데 자 만약에 결선에 가게 될 경우에 어제 있었던 이 회동 그리고 이 자리에 원희룡 후보, 윤상현 후보도 참석을 했다는 점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것은 2차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안 되고 2차 결선 투표로 갔을 때 누가 2위에 올라가도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반한 세력으로 연대한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2차 투표가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1차 투표 결과 1위와 2위 사이에 표차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2차 투표로 갈 때 만약에 1위가 한동훈 후보고 2위가 나경원이나 아니면 원희룡 후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 1위와 2위 사이의 표차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근접하게 되면 그러면 어저께 저런 만찬 회동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2차에서 3자가 연대를 하고 한동훈 후보와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면
2차 투표 결과에 상당히 이 드라마틱한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김창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도 대체적으로 동감인데요. 네. 첫 번째는 1, 2위 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냐. 이 1, 2위 간의 격차가 눈에 띄게 크게 드러나면 사실은 결선 투표에 가더라도 그 서로 간의 연대가 있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못 미칠 것이고 네. 다만 근소한 차이로 졌다면 3자 연대는 사실상 결선에 갔을 때 우리끼리 연대하자는 그런 반한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다만 1차에서 이 과반을 획득하게 된다면 네. 저는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과반을 막지 못했다는 이런 후과가 이 세 사람에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전당대회 기간 굉장히 분위기가 가열되면서 일부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폭전대다 분당대회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심리적인 분당 상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전당대회 이후에 이 당을 수습해야 되는 큰 과제를 안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일단 전당대회 이후에 당이 심리적 분당 상태라는 이 평가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나경원 후보나 원희룡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런 갈등이나 분열 그리고 이제 당의 수습 이런 것들은 예상보다 커다란 과제가 안 될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된다면 제1의 과제가 당의 단합,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뭐 첩첩산중으로 기다리고 있는 특검법, 탄핵 청문회 공세 이런 것들 지금 상황이 대단히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또 야당에서 새롭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부부를 같이 포함시키는 쌍특검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쌍특검에다가 또 무슨 뭐 최상별 특검 2차 표결 그리고 한동훈 특검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난제가 첩첩산중으로 다가오는데 만약에 분당과 이 분열 사태가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되면 대표 체제에서 분열 사태가 가속화된다면 한동훈 특검 같은 것이 통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네. 8표만 이탈을 하면 한동훈 특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대단히 지금 상황이 혼란하고 복잡하고 그래서 누가 되든 제1의 과제는 대통령실과의 관계 회복과 당의 어떤 이 초개파적 단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김창현 교수님께서는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 후유증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새로운 당대표의 과제는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또 이 분열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데요. 네. 문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이런 내부 갈등 이런 거는 잘 해온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 이 국민적 지지가 높은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는 바로 재의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어떤 논리로 막느냐 이게 있고요. 또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사실상 반복해서 국정을 흔드는데 언제까지 집권당이 뒤치다거리하면서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앞으로 특검 전국 나아가서는 탄핵 전국까지도 예상되는데 네. 이런데 어떤 식으로 국힘당이 말하자면 대응 논리로 잘 극복해 나가느냐 새로운 당대표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해병대 특검법 재의결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미뤄놓은 상황이고 또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들을 놓고 또 법적인 공세도 예고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당대표가 야당의 공세에 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부분도 좀 과제일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당대표는 그 영화 스파르타 300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에 맞서서 스파르타의 300 결사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가 그런 이 생직지사의 사직지생의
결의를 표현을 네.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다른 것 없어요. 108명이 똘똘 뭉쳐서 사안사안별로 대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되면 자신이 완전히 몸을 던져서 자신이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실수하고 잘못한 것을 당원들에게 용서를 빌고 네. 당원들의 이해를 얻고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서 대통령과의 오해와 일종의 어떤 갈등, 원한 이런 것을 다 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래서 108명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뭐 한동훈 특검이라든가 대통령 부부 쌍특검이라든가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탄핵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을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국민의힘에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네. 108명이 뭉치고 새로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그 단결을 끌어낼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몸을 던져서 호소를 하느냐. 이 방법밖에 없어요. 거기서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되면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되면 그런 작업이 좀 더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되면 거기서 아주 중요한 정치력의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는 해병 특검 법안 재의결을 전당대회 이후에 하겠다라고 밝혔고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 의혹이라던가 또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새로운 당대표가 야당의 공세에 대응을 해야 되는 과제를 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야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08명의 여당 국회의원이 뭉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자기 변화 없으면 이거는 백약이 무효가 됩니다. 말하자면 정치를 회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 이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여당에서 현재처럼 김건희 여사의 성역을 그대로 두고 윤 대통령과의 수직적 관계를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정치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제3의 장소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 자기가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수사를 받는 이런 법치 파괴주의 행태가 김 여사에 의해서 일어나고 윤 대통령은 그것을 용인하고 108명이 아무리 똘똘 뭉쳐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면 저는 정치가 죽게 되고 그러면 야당의 공세에 108명이 대항하는 데는 상당한 한계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김 여사의 법치 파괴, 국정 파괴 이런 행태를 개선을 해야 국회에 정치가 복원될 것이다. 그 전제로 윤 대통령 부부의 자기 변화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에 김건희 여사를 경호처 관련 시설에 검사들이 가서 거기서 조사를 한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고 실수한 것이고 또 정무적인 판단을 잘못했어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말이 맞습니다. 왜 이런 실수가 거듭되는지 참으로 저는 이해하기가 난망인데 한마디로 말이 안 돼요. 아니 수사팀과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사를 받는 게 중요하지 조사를 받는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우선 경호처는 이번에 명품백 사건에 책임이 있는 부처입니다. 경호를 잘못해서 경비를 잘못해서 최재형 목사가 시계에 몰래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들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잖아요. 책임 있고 문책을 당해야 될 경호처의 관련 시설에 가서 대통령 부인이 조사받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는 그 시설에 어디서 조사받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그러면 정무적인 판단으로 이런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줄 게 아니라 깨끗하게 검찰에 가서 비공개로 조사를 받으면 됐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깨끗하게 끝날 수 있는 일을 이번 한 번 조사로 끝날 수 있는 일을 대통령 부인이 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못 받습니까? 비공개로 하면 되는데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이런 중요한 조사 사실을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라는 거, 이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끝낼 수 있는, 깨끗하게 마무리 줄 수 있는 중요한 일을 용산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또 잘못해서 불씨를 또 키우고, 그러니까 자꾸 무슨 특검법의 빌미를 제공을 하고 있다. 예? 이것은 참으로 이 국민의힘의 시각으로 봤을 때도 안타까울 겁니다. 명백한 대통령실의 실수입니다. 네. 최고위원 선거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대표와 더불어서 최고위원들도 선출이 되는데 최고위원 4명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1명이 뽑힙니다. 일단 김민전 의원의 경우에 여성 안배로 자동으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한동훈 캠프에서는 장동혁, 박정훈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원희룡 캠프에선 인요한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섰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따로 러닝메이트를 두지 않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는 이번 전대 과정에서 러닝메이트를 두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러닝메이트는 둘 수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이 다 전당대회에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조금 후에 저희가 다루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자기의 러닝메이트는 김민석 후보를 자기 방송에 불러다가 왜 지지율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른바 격려를 하고, 네, 당원들 상대로 선거 운동까지 했지 않습니까? 당 대표에 출마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최고위원을 러닝메이트로 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당원들이 그런 러닝메이트를 의식을 해서 투표를 하는 것도 정당의 전당대회에서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김창룡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공감입니다. 러닝메이트란 것은 자기와 함께 정치적인 이념, 정치적 목표를 함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좀 더, 네, 정확하게 자기 주변에 두고 그것으로 표를 심판받게 한다는 것. 그것은 곧 자신이 앞으로 당대표가 됐을 때 이런 최고위원들과 발을 맞춰서 효율적인 일을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 한 배가 탄 운면 공동체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정이 원팀이 돼서 일할 때다. 그래야만 국민이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듣고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희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경제 성과를 상당히 자세하게 강조를 했죠. 네. 대한민국 이렇게 경제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국내외의 난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정쟁, 그러니까 야당의 정치적인 공세가 그런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 대항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당이 하나가 되는 거다. 네. 그런데 당이 하나 되는 것을 넘어서 자신과 당도 하나가 되겠다. 그 얘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당의 단합, 그리고 새로운 대표와의 자신과의 어떤 당정 화합, 특히 한동훈 대표가 될 경우를 상당 부분 생각을 한 것도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청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윤 대통령께서 이 단계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또 그 와중에 국회를 공격해서 야당이 정치에 대한 공격을 했고, 결국은 저는 국힘이 앞으로 국회에서 힘을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역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치가 부재된 상황에서는 정치를 복원하기 굉장히 힘들고, 윤 대통령도 앞으로 전국을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국회를 공격하기 전에 당정 관계, 말하자면 이 국힘에서도 수직적인 관계를 부정하고 수평적 관계를 하자는 그런 요구,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